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아베 일본 총리와 11분간 깜짝 단독 환담을 갖고 고위급 협의를 비롯해 양국 간 관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오후에 귀국합니다. 태국 방콕에서 열린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 등 36억 명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이게 되는 건데 농산물 개방에 따른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 1차 인재영입에서 제외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은 갑질 논란을 제기했던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삼청교육대에 가야 한다고 말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독도 추락 헬기에 블랙박스가 장착된 헬기의 꼬리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밤샘 수색도 이어졌지만 아직 추가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조국 전 장관이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어제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조 전 장관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9도로 다소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1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MBN입니다.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아베 일본 총리와 11분간 깜짝 회동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즉석 제안으로 이루어진 만남인데 지난해 9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13개월 만입니다. 방콕에서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개막 전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과 대화 도중 입장하는 일본 아베 총리를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이 먼저 잠시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권하면서 11분간의 깜짝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만남이란 점에서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정상은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며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고위급 협의를 갖자고 제안했고 아베 총리도 모든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고 답하면서 오랜만에 소통의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일 회동과 관련해 강제징용 판결은 국제법 위반으로 한국의 시정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일본의 원칙적인 입장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 대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늘로 귀국하는 문 대통령은 일본 아베 총리와의 깜짝 회동을 계기로 다음 달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양자회담을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방콕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지인 태국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사로 온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접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를 이끌기 위해선 인내심을 갖고 대북 문제에 계속 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후 35분 동안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백악관 간 긴밀한 협력이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당부했습니다. 또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북한과 대화를 진행하는 데 대한 조언을 구하자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의 경험을 소개하며 인내심을 갖고 계속 관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에서 잇따라 열린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비핵화의 가장 큰 고비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무역 질서를 지켜내며 동아시아 공동체의 초석을 놓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북미 협상 관계자들이 이번 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접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7일부터 열리는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에 조철수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이 참석하는데 미국 대표로 마크 램버트 국무부 대북 특사도 파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다면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이후 한 달 만에 북미 접촉이 성사되는 셈입니다. 이 회의에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남북미 회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브리핑 과정에서 혼선이 드러났습니다. 대신 이달 중 북미 실무회담이 열릴 거란 전망으로 수정됐습니다. 또 북한 ICBM 발사 능력과 관련해선 청와대와 정부, 국방부가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달 중 늦어도 내달 초에는 북미 실무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당초 다음 달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언급됐지만 12월 북미 회담을 정해놓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적어도 12월에는 실무회담이 돼야 되고 국정원은 내용이 와전됐다며 북미 정상회담 시기는 말한 적 없다고 정정했습니다. 북한이 3차례에 걸쳐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와 국정원, 국회가 서로 다른 말을 해 혼선을 빚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앞서 북한이 ICBM을 이동식 발사대 텔에서 발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볼 때는 ICBM은 텔로 발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정보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지 의원에 따르면 서훈 국정원장은 이동 발사대로 ICBM을 옮긴 뒤 지상 거치대에서 쏘는 것도 결국은 이동식 발사라고 말해 정 실장 설명과 배치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40년간 해외를 떠돌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이복 동생 김평일 주체코 북한 대사가 조만간 귀국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김정은 위원장의 친정체제 구축과 정통성 강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아세안 플러스 3 정상들과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석한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정상회의에서 세계 최대 FTA 협정문이 타결됐습니다. 아세안 국가와 한중일 등 무려 15개국이 참여하면서 우리 수출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대 시장을 보유한 인도는 일단 협정문 서명에서 빠졌습니다. 엄혜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아태 지역 16개 국가 정상이 모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 정상회의. 세계 최대 다자간 FTA를 위해 지난 2013년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무려 7년 만에 RCEP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서 RCEP을 통해 무역 장벽을 낮춰 세계 경기 하강을 함께 극복해 자유무역의 가치를 확산하자고 말했습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참여하는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 총생산과 세계 교역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공동체입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 시장의 다변화와 신남방 정책에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란 분석입니다. 교역 환경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우리의 수출 활력을 회복하고 수출 기반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중국과 호주 등 농수산물 강국이 포함돼 한국 농수산물 분야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13억 인구를 보유한 인도가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를 우려해 일단 참여를 유보한 점도 숙제로 남았습니다. RCEP 최종 타결과 서명은 시장개방 협상 등 협상을 마무리한 뒤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엄혜림입니다. 독도 해상에서 추락한 헬기의 꼬리 날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해군은 이곳에서 블랙박스와 보이스 레코더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꼬리 날개 인양 작업이 완료되면 사고 규명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1일 독도 해상에서 추락한 헬기 영남 1호의 꼬리날개가 발견됐습니다. 헬기 동체가 발견된 곳에서 113m쯤 떨어진 해저 78m 지점입니다. 해군은 꼬리날개의 119 숫자 위치에 블랙박스와 보이스 레코더가 있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두 장치는 사고 당시의 상황과 비행 정보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헬기의 조란 신호 장치와 비상 부유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풀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해군은 날이 밝는 대로 꼬리날개 인양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은 반경을 넓혀 밤새 계속됐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앞서 인양한 헬기 동체는 어제 오전 포항 신항에 도착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와 제조사가 동체를 김포공항으로 옮겨 합동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의 재판에서 범행 직후 펜션 주인과 고유정이 통화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태연하게 웃으면서 말하는 고유정의 목소리에 방청객들은 경악했습니다. 보도에 노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 어제 공판에서 사건 당일 범행 시간대로 추정되는 밤에 고유정이 펜션 주인과 통화한 녹음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통화에서 펜션 주인에게 고 씨는 웃으면서 고맙다고 대답하는 등 시종일관 태연하고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범행 후 피해자를 욕실로 옮겨 흔적을 지우고 있었던 오후 10시 50분쯤에 고 씨 음성이 재생되자 방청석 곳곳에서는 탄식이 이어졌습니다. 고 씨의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아들이 펜션 주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바꿔주자 아들에게 먼저 자고 있어요. 엄마 청소하고 올게요라며 웃으면서 말한 겁니다. 검찰은 또 고유정이 감기약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동시에 처방받았지만 수면제만 사라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전 남편이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고 씨와 달리 함께 카레를 먹었다는 아들의 진술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과수의 현장 혈흔 형태 분석 결과 최소 15차례 이상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숨진 전 남편의 어머니는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장대호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내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재판에서 장 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과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들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이 교통사고를 내 경찰이 내사에 나섰습니다. 사고 당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이 교통사고를 내 경찰이 내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정국은 서울 한남동의 한 도로에서 달리고 있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정국은 서울 한남 오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 한남대교를 지나 직진하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고로 정국과 택시 운전기사는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아니다며 인적 피해가 확인되면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고 소식이 퍼지자 소속사도 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사고 직후 도로교통법 위반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해자와 팬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정국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얼마 전 캐나다로 출국한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 윤지호 씨에 대해 경찰이 후원금 사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윤 씨가 3차례나 경찰 출석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인데 적색 수배는 인터폴 수배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손하늘 기자입니다. 고 장자연 씨가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의혹의 증인으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으로 고발당한
배우 윤지호 씨. 이게 증인을 대하는 태도세요? 굉장히 무례하세요. 피소 직후 변호사를 선임해 협조하겠다는 말과는 달리 캐나다로 출국한 윤 씨는 3차례에 걸친 경찰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경찰이 결국 강제 송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주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곧바로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이어서 어제 국제형사경찰기구, 즉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적색 수배는 흉악 사건의 피의자와 수십억대 경제사범 등에 내려지는 조치로 국제 공조 중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앞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과 고 유병헌 씨의 자녀 등에게 적색 수배가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 씨가 곧바로 한국 땅을 밟을진 미지수입니다. 인터폴의 결정은 그냥 권장하는 사항이지 강제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윤지호가 카나다 정부 사법당국에다가 재판을 신청하겠죠. 당사자인 윤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 씨는 출장이나 서면, 화상조사 등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경찰이 국내 소환조사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손하늘입니다. 지난달 영국에서 냉동 컨테이너를 타고 미립국을 시도하다 39명이 사망했던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그리스에서도 냉동 컨테이너에 불법 이주민을 태워 미립국을 하려던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다행히 숨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냉동 트럭의 컨테이너 안에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일부는 몸 상태가 좋지 않은지 도로 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스 경찰은 어제 북부 지역에서 냉동 트럭에 숨어 미립국하려던 이주민 일행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립국자를 싣고 터키에서 그리스로 향하던 냉동 트럭 컨테이너 안에는 불법 이민자 41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아프가니스탄 출신으로 6명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다행히 발견 당시 41명 모두 생존한 상태였는데 일부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조지아 국적의 트럭 운전사를 현장에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터키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이주민들의 주요 경유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영국에서 냉동 컨테이너에 몸을 싣고 미립국하려던 이주민 39명이 숨진 채 발견돼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가 사상 최악의 대기 오염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 기준의 25배를 넘었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비행기마저 우회하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인도 뉴델리 상공이 미세먼지로 휘뿌였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마다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인도 전역이 극심한 대기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पोल्यूशन की वजह से आंखों का भी जलन हो रही काफी और सांस लेने में थोड़ी दिक्कत हो रही गले में पूरा वो यहाँ पे दिक्कत है गले के अंदर पूरा. 최근 들어 뉴델리에선 대기질 오염 지수가 최대치 999로 치솟은 지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의 안전기준치를 무려 25배나 넘은 743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극심한 대기 오염으로 37개 항공편이 결국 항로를 우회하는 상황도 벌어졌고 연기되거나 아예 취소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인도 정부는 마스크 500만 개 배포에 나섰고 임시 휴교와 공사 중단 명령도 내렸습니다. 인도의 심각한 대기 오염은 추수가 끝난 뒤 논밭을 태우는 연기와 힌두 불꽃 축제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जो है उसमें मोस्टली कंट्रीब्यूशन जो है वो बाहर से पराली जो जलती है हरियाणा पंजाब में और आसपास के इलाकों में उससे हो रहा है कंट्रीब्यूशन और इंडस्ट्रियल पोल्यूशन भी बहुत ज़्यादा है. 유엔이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인도는 최악의 오염 도시 15곳 가운데 무려 14곳을 보유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현직 경찰이 여성 동료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SNS에 유포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A 순경을 직위 해제하고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꼬마 아이가 드럼체를 잡고 드럼 연주를 하는데요. 능숙하게 두드리는 게 여간 예사롭지 않습니다. 5살 드럼 신동 트래비스 군을 만나보시죠. 양손에 드럼 막대를 들고 리듬을 타는 아이. 이 귀여운 소녀는 미국에 사는 꼬마 음악 신동 제레미야 트래비스 군입니다. 고등학생 형들과 드럼 수업을 듣는 똘망똘망한 눈망울의 이 어린아이는 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드럼체를 들면 어린아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의 멋진 드럼 실력을 뽐냅니다. 사촌으로부터 드럼을 처음 접했고 날이 갈수록 드럼의 매력에 빠져들었다고 하는데요. 드럼 연주가 너무 재밌다는 트래비스 군. 몇십 년 후엔 그래미에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부터는 점점 기온이 내려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8.4도로 어제보다 살짝 낮고요. 낮 기온도 1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갈수록 기온은 내려가지만 그래도 모레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입동절기가 들어있는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뚝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 서리와 얼음이 어는 곳도 점점 많아질 텐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출근길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현재 고창의 가시거리 50m, 영암과 부안은 90m까지 좁혀져 있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히 드시고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비구름이 물러났습니다. 전남 해안에서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중남 서해안에서도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은 맑겠습니다. 단 중부지방과 호남, 제주에서는 낮까지 구름의 양이 많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춘천 5.2도, 강릉 10.8도, 울진 6.9도, 안동은 5.1도로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8도, 강릉 22도, 전주 19도, 광주와 대구 20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는 동해안에, 주말에는 영동에서, 일요일에는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에서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